그러니까 그 권세가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왕의 그죠? 머금가는. 네. 자, 그렇게 고려의 모든 권력이 권문세족이었던 이인임의 손아귀에 들어간 겁니다. 와. 자, 그런데요. 이인임의 세상이 된 고려에서 신하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설마? 하륜? 왜요? 이름이 같잖아요. 이인임, 이인보. 그러니까 형제. 형제예요? 아니, 아직 저 설명도 안 했는데 역사적 추리를 지금 엄청들 하시네요. 맞습니다. 하륜의 좌주였던 이인복, 첫째고요. 빈칸에 들어갈 이인복의 둘째 동생은 이인임. 그러니까 하륜은 이인임의 조카 사이로 한 가족이었던 겁니다. 아. 그럼 저 집안이 지금 거의 장악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인임이 득세하는 고려 정계에서 자연스럽게 관직 생활이 편해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하륜. 하륜. 이인임의 세상에서 하륜은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반대로 이인임의 눈 밖에 나게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도전. 어?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때는요, 이인임이 득세하고 있었던 1375년 일이었죠. 이때 원나라에서 사신이 옵니다. 이때 사신을 영접하라는 명이 정도전에게 떨어집니다. 이때 정도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원 사신의 목을 베든지 묶어서 명나라로 보내버리겠다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정도전은 왜 그 원나라 사신을 영접하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이것은 당시 이 권문세족들과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 간의 어떤 외교 노선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권력을 잡고 있던 이인임 입장에서는 이제 명나라뿐만 아니라 원나라하고도 좀 관계를 좋게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원나라의 사신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정도전이나 신진사대부들은 친명 반원의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충돌을 하게 돼요. 맞습니다. 정도전은요, 원나라와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 이인임 세력과는 다르게 원나라에 반대했던 반원파였거든요. 하지만 정권을 장악한 이인임 세력은요, 새롭게 성장하는 이 신진사대부들을 더 견제하려고 했죠. 정도전은 이인임 세력에 의해서 결국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륜과 정도전의 처지는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부터였구나. 그렇다면 처지가 달라진 정도전과 하륜, 아하. 이 둘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아, 당연히 멀어지죠. 멀어지죠. 도와달라고 하겠죠. 근데 사실 이때쯤 하륜이 뭘 나서가지고 정도전을 도와줄 처지까지는 또 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맞아요. 그 정도의 힘은 없죠. 그렇죠, 그렇죠. 하륜은요, 존경했던 선배가 고난을 겪는 모습에 씁쓸함만 삼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정도전은 지방을 전전하면서 하륜에게 편지를 썼고요. 힘든 심경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옥경으로 돌아가는 임 보내나니 구름 끝에 저 달을 임께 주노라. 달을 보면 행여 서로 생각하세. 자, 이때까지만 해도 둘이 어떤 사이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사이. 왜냐면 힘든 순간에 마음을 나눈다는 건 진짜 친구인 거니까. 그렇죠. 하륜이 정조전을 위해 싸워주지는 못했지만 대신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었던 거죠.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많이 지났네요. 너무 많이 지났다. 정도전은 그 긴 시간을 비주류로 지내면서 정계 밖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도전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패한 권문세족의 판이 되어버린 고려, 이거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야,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멀리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정도전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함경도로 갑니다. 경도. 그분 자, 느낌 오시죠? 와요. 나동현 씨, 정도전이 만났던 인물은 누구인가요? 이성계. 이성계를 만나서 한번 엎어봅시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성계. 이때 이성계, 왜구를 물리친 공으로 정말 고려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야망을 실행하기 위해서 당대 영웅 누구? 이성계. 이성계와 의기투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성계와 손잡고 1년 후 정도전은요, 중앙정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권문세족이 정도전의 복귀를 약간 반대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제적 외교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명나라와 고려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이걸 좀 외교적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했거든요. 정도전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네, 필요했던 거예요. 네. 자, 긴 시간을 지나 하륜과 정도전은 이제 중견 정치가로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극적으로 정도전이 다시 중앙정계에서 일하게 됐을 때 38살의 하륜은요, 정삼품 밀직제약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와, 아까만 해도 지금 그렇죠. 9품이었는데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쭉 올라갔네요. 그렇죠. 삼품? 그리고 정도전도 종사품 전교불황이란 중책을 맡고요. 두 사람 다 승승장구합니다. 자, 이 정도전의 복귀에 하루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 형 그래도 왔구나. 맞아요. 마음이 진짜 다행이다 이런 마음. 맞아요. 네네. 자, 그런데 이 하륜과 정도전이 마음을 맞춰서 일한 날이 길지가 않아요. 왜요? 1388년 이 순탄하던 하륜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정권을 장악한 이님이 하루아침에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이님이 아파서 일선에서 잠시 물러난 사이 그 뒤를 이은 이님 일파들이 심각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겁니다. 그 횡포를 더는 봐줄 수 없었던 우왕이 이님의 공백을 튼다 결심한 거죠. 갈아치워야겠다. 그렇죠. 그렇게 우왕의 명을 받고 고려 최고의 장수 이성계와 최영이 부패한 권문세족들과 그 가족들을 모조리 잡아 죽입니다. 이님은 신이 목숨 건지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고려의 정치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권문세족 숙청,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이라는 태풍이 휘몰아친 고려에서 희비가 엇갈린 두 사람이 있었으니 네. 그 두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도전 하륜. 하륜. 그렇죠, 맞습니다. 하륜과 정도전이었습니다. 바뀌었다. 이제까지 정말 문과 급제하고 순탄하게 축축축 올라왔던 사람 하륜,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뭐 잘못은 없으니까. 아니 그때 근데- 그래도 같은 파잖아요. 하륜은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갑니다. 하륜 역시 단지 이님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정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내쳐졌던 겁니다. 뭔가 이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게 와 그로부터 2개월 후 1388년 5월 유배 중인 하륜에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 날아듭니다. 자, 조나단, 고려를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완전히면 그걸 것 같아요. 위화도 해군. 맞습니다. 위화도 해군. 이성계는요, 위화도 해군으로 우왕을 폐위하고 창왕을 세우면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자, 그런 이성계 옆을 지킨 이성계의 오른팔 정도전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포상했을 것 같아요. 맞죠. 이제는 뭐 맞아요. 이제 이 정도전은요, 이성계의 참모로 활약하면서 위상이 우뚝
서게 됩니다. 하륜은 유배 생활을, 정도전은 권력의 중심에, 하륜과 정도전의 상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하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 인생 무상이다. 그러니까요. 뭔가 자꾸 동전 같아요. 딱 붙어 있는. 한쪽이 보이면 한쪽이 안 보이는 그런 느낌? 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느끼면서 우리가 항상 떠오르는 그런 말이 있죠. 네. 인생은 새옹지마라. 네, 아, 네. 진짜. 과연 하륜의 관직 생활은 여기서 끝일까요? 유배지에 있던 하륜은요,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 중앙에서 온 명을 받게 됩니다. 어떤 면? 어떤 명이었을까요? 필요하니까 복귀해요. 에? 복귀요? 복귀? 설마. 복귀 명령이었습니다. 왜요? 예, 사실 기록상 그 이유가 잘 확인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정황을 보면 그 유배가 있었던 이이님이 그 1388년에 유배지에서 사망을 해요. 아, 또 나름대로 이이님이 이제 공을 세운 것도 있었던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일종의 면죄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시행됐던 것 같아요. 또 하류는 뭐 특별히 뭐 부정이나 비리에 연루됐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도 뭐 확인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륜은요, 짧은 유배를 마치고 완전히 달라진 고려 조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윤희 이초가 명나라에서 가서했다는 이 충격적인 고발, 그건 바로 이성계가 군대를 동원해서 명나라를 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고려엔 창왕이 폐위되고 공양왕이 앉아있던 때였는데요. 윤희와 이초라는 자가 명나라 황제에게 찾아가 전하와 이성계 대감을 모함하였다 하옵니다. 그게 정말이요? 뭐라고 모함했다는 것이요? 전하와 이성계 대감이 군사를 일으켜 명나라를 치려한다는 것이옵니다.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말 아니요? 자, 이 뜯어보면 황당하고 모호하게 짝이 없었던 이 말. 그런데 이 일은요, 고려 전국에 어마어마한 파란을 몰고 옵니다. 이 이야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구였겠습니까? 급진. 네, 맞습니다. 바로 이성계를 지지하던 급진 개혁파 쪽이겠죠. 자, 그러면서 급진 개혁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왜 들어갔지? 아 일부러 누가 낸 거 아닐까? 그렇지, 이건 바로 온건 개혁파가 이성계를 없애려고 일부러 일을 꾸며 모함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당시 권력을 손에 쥐었던 정도전 및 급진 개혁파들은요, 이색 등 온건 개혁파들을 국문해야 한다고 밀어붙입니다. 결국 일부 온건 개혁파는 개경 감옥에, 이색 등은 청주 감옥에 수감됩니다. 자, 그때 청주옥에 갇힌 죄인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륜. 맞습니다. 바로 하륜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하륜은 어느 쪽에 섰다 그랬어요? 온건개혁파요. 자, 그렇게 급진 개혁파 쪽에서는요, 피도 눈물도 없는 숙청을 단행합니다. 특히 개경 감옥에 갇힌 온건 개혁파 대신들이 아주 끔찍한 고문을 당하죠. 스승과 동료들의 고통을 보고 들은 하륜의 그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뭐 이제는 이제 확실한 적이다. 이제는 그렇죠. 뭐 이제 저- 다시 우리가 합칠 수 없겠다 생각이. 너무도 당황스럽고 정도전과 급진 개혁파를 향한 분노, 그 분노 게이지는 계속 올라왔겠죠. 하륜과 정도전은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어 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급진 개혁파의 거센 공세에 몰살당할 위기에 몰린 온건 개혁파. 그런데 며칠 후 청주옥에 갇힌 이색 등 온건 개혁파가 갑작스럽게 풀려납니다. 왜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청주에 큰 비가 내린 거예요. 큰 비가 내려가지고 옥이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간 그 갇혀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무리한 옥사에 곤란해했던 공양왕이 이때다 싶었던 거예요.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자, 이제 적당한 선에서 사건 마무리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아, 그렇게 이색
하륜 등 온건 개혁파 일부는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옥사 이후에 하륜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온건개혁파 안에서 세력을 키워야죠. 그렇죠. 윤희 이초 사건 이후 1년여 후에 하륜은요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 진주로 내려갑니다. 왜요? 이번에 본인이 내려놓은 거잖아요. 네, 교수님, 하륜이 낙향을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예, 윤희 이초 사건 이후에 온건 개혁파와 급진 개혁파는 서로 간의 어떤 정치적 대립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치열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특히나 이제 온건 개혁파의 이제 구심점이 됐던 정몽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방원에 의해 이제 살해당하는 최후를 맞게 되죠. 그래서 이 정몽주의 죽음을 보면서 하륜은 덕성혁명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판단을 하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륜이 낙향하고 3개월 후 급진 개혁파의 뜻대로 세상은 바뀝니다. 자,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운 겁니다. 고려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때 정조전은요 명실상부 조선 개국의 1등 공신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 조선에서 하륜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저 고향에서 조용히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륜이 결연하게 수도 개경으로 올라옵니다. 왜요? 자, 누군가 하륜을 불렀거든요. 네. 태조 이성계였습니다. 이성계가? 이성계가? 급진의 우두머리가 온건이었던 그 하륜을 왜 불러요? 네, 안 되는데. 이성계가 개국 반대파들에게 자, 이제 조선 조정에서 함께 일하시죠 와. 라고 손을 내민 거예요. 태조 이성계는요 우선 개국 후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반대파들을 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새 나라 운영하는데 인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죠. 그렇죠. 이성계는요 경륜 있고 박학다식한 하륜이 조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태조의 생각이고요. 조선 조정의 신하로 일해달라는 제안은 사실 하륜 입장에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당시에는요 이렇게 태조 이성계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바꾸지 않은 인물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태조를 새 군주로 섬긴다? 아, 이게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